안녕하세요. S9스쿨 시즌2입니다. 네, 에어컨의 원리 3편입니다. 3편을 보시기 전에 꼭 1편, 2편을 정주행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1편, 2편 내용을 알고 계셔야 3편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셔하고 콘덴샤라는 부품까지 설명이 지나왔어요. 콘덴샤, 즉 응축기라고 하는 부품은 냉매를 기체에서 액체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체로 변한 냉매를 액체로 또 공급을 해야 되고, 액체에서 또 기체로 변화되는 순환계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콘덴샤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은 에어컨이 안 시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어컨 콘덴샤에서 액체로 변한 냉매는 어디로 갈까요? 리시버 드라이어로 가게 됩니다. 리시버 드라이어는 어떤 부품이냐면 냉매가 순환이 되면서 생기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냉매 라인에 순환되면서 발생되는 수분을 걸러주기도 합니다. 에어컨 라인에 물 먹는 하마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순환되는 에어컨 라인에 이물질이 발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컴프레셔, 즉 압축을 시키는 부품은 이물질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오염도 되죠. 그 얘기는 엔진 오일이 검해지는 이유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 일을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이런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 일을 반복할수록 라인 내에 수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에어컨 라인에는 필터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응축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콘덴샤에 필터가 장착되기도 하죠. 에어컨 라인에 생기는 이물질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에어컨 라인의 이제 중요 부품인 컴프레셔가 망가지게 되는데, 이 컴프레셔는 오염된 이물질로 인해서 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화물차의 대표적인 포터2가 그 얘기도 하죠. 컴프레셔가 탄다는 얘기는 에어컨 라인에 이 컴프레셔의 이런 마모되는 쇳가루가 전체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 에어컨 전체 라인을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매년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 항상 샵에서 에어컨 가스를 충전해야 됩니다, 이런 권유를 많이 받죠. 내 에어컨이 잘 나오는데 왜 해야 되지? 라는 오해, 또는 이거 영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감심을 갖고 있겠지만,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어컨 가스를 충전할 때 기존에 차에 들어있는 에어컨 가스를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진공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공 작업은 반드시 에어컨 가스 충전할 때 꼭 해야 되는 작업인데, 여기에서 가장 에어컨 라인 관리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어컨 가스를 충분하게 잘 집어넣기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공을 한다는 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수분을 마르게 해요. 에어컨 라인에 수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공 상태에서는 수분의 끓는 점이 낮아져요. 진공, 즉 4.6 트론 정도가 되면 0도에서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내매를 넣기 전에 진공 작업을 한다는 건 에어컨 라인 내부의 수분하고 공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요즘은 에어컨 관련된 케미컬과 장비들이 되게 좋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냉매 오일, 그러니까 컴프레셔를 윤활해주는 냉매 오일을 이제 교환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성능이 좋은 오일로 넣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특정 케미컬을 넣어서 에어컨 라인의 이물질을 다 세척을 하고 다시 에어컨 냉매 오일을, 더러운 냉매 오일을 빼고 새 냉매 오일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에어컨 가스 관련된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엔진 오일도 우리가 엔진이 망가져서 교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을 원활하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엔진을 교환하듯이 그 냉매도 냉매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매년 여름철마다 하는 에어컨 냉매 충전은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에어컨 라인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컴프레셔는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은 마찰이 일어날 경우는 윤활이 안 되기 때문에 컴프레셔의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부품을 망가뜨리게 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물은 나중에 다뤄줄 얘기인데, 이제 압축된 공기가 이제 압축이 빠질 때 시원해지는 그 과정이 있다고 말했죠. 그 과정 중에 물이 얼어요. 그럼 물이 물 알갱이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물 알갱이는 라인에 어디 가서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알갱이가 돼서 막히면 순환을 방해하게 돼서 아까 말한 압축된 공기가 빠져나가서 시원해지는 원리를 방해한다든지, 물이 기체로 변하고 기체가 물을 변하는 사이클을 막아버리는 거지. 즉 그런 악순환이 진행되다 보면 컴프레셔도 망가지고 에어컨 라인에 쇳가루가 돌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그러한 고장의 주 포인트가 이물질 수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 차는 에어컨을 항상 관리한 차고 동생 차는 에어컨 관리를 안 한 차예요. 그러면 내가 차량 실내 온도를 21도로 맞췄어. 근데 에어컨이 빠르게 물순환이 기체로 바뀌고 하는 게 잘 되면 21도를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에어컨 성능이 떨어진 차는 21도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냐면, 엔진 컴프레셔 그거를 작동시키는 건 엔진 힘으로 해요. 그럼 엔진 힘이 에어컨 컴프레셔를 돌리는데 자꾸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연비 떨어지고 계속 부하된 상황에서 차가 운행이 되면 출력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컨이 빠리빠리 움직여져야, 나중에 이거는 이제 약간 중급 편이긴 한데, 이 컴프레셔라는 게 필요시에만 작동이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땐 작동이 안 나는데, 이 필요시에 작동되는 타이밍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순환이 좋아요. 또, 자, 정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 아니면 좀 에어컨에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